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모니터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과격하게 지었는데요. 단기로 치고 빠져야 합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과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사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오늘은 공모가 산정 내역부터 시작합니다. 독특하게 모니터랩은 공모가 산정 내역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니터랩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수산 INT, 화수, 지니언스, 더존비즈온 4개의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니터랩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보안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과 관련된 회사들이 주된 비교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회사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더존비즈온은 매출의 대부분이 ERP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사업 부분은 기타 사업과 포함하여 매출을 추정할 정도로 상당히 작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적은 더존비즈온이지만 더존비즈온의 가치가 제일 높게 평가받고 있기에 비교회사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4개의 회사를 평균한 퍼는 26.7이지만 보안 사업의 비중이 너무 적은 더존비즈온을 제외한다면 평균 적용 퍼는 21.43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더존비즈온을 포함하여 높아진 퍼 외에도 모니터랩은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과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157억 원,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 76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평균화했습니다. 추정된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22년보다 2025년 매출은 무려 3.38배, 당기순이익은 믿기 어려운 21.84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성장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추정 예상 매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WAF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약 37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2025년에는 186억 원의 매출을 올려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분야가 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WAF란 과연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WAF를 알기 위해서 먼저 방화벽을 알아야 합니다. 방화벽은 원래 건축 용어로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건축 기술입니다. 이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응용하여 외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화벽 안에 있는 네트워크와 방화벽 밖에 있는 네트워크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방화벽이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WA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는 파이어월, 즉 앞에서 얘기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 전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수단이라면 WAF는 웹에 특화된 방화벽입니다. WAF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의 약자입니다. 홈페이지와 같은 웹페이지에 접근할 때 페이지보다 먼저 실행되어 정상 접속인지 공격인지를 구분하고 공격이라면 차단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정 로그인 방지, 정보 유출 방지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WAF는 고객의 웹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먼저 작동하여 보안을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세카스, SECAAS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단어는 Security as a Service의 약어입니다. 즉, 모니터랩의 클라우드 WAF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버 위치에 관계없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해진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해당 분야가 매우 치열한 분야라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자체적으로 WAF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KT 클라우드도 모두 WAF를 지원하고 있고 클라우드 보안만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클라우드 플레어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단순히 현재 490개인 고객이 클라우드 시장 예상 성장률 37%만큼 그대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성장률만큼 고객이 늘어나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더 늘어나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덜 늘어나는 서비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사와 공동 프로젝트로 2025년 2,000개 전국 초중고에 1년에 300만 원씩 60억 원의 매출을 고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S사 등 통신사의 기존 고객을 신규 사업으로 유치하여 약 6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도대체 S사와는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큰 매출을 올려주려는 것일까요?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모니터랩은 현재 N기관이 주관하는 정부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앞에서 나온 S사는 국내 유수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모니터랩과 S사는 정부과제를 함께하면서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해당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N기관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N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D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추진 사업을 살펴보며 해당 정부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대표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였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정부과제는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 확산 과제입니다. 해당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SDN, NFV 시범 확산과 5G 인프라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다시 각 4개씩 모두 8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총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해당 사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잘 되면 공공 및 학교, 지자체, 사무실 등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방대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찍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대충 5G 관련 사업만 해도 몇백억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매우 작을 수 있는 약 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모 과제 중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시범 확산 분야는 SK 브로드밴드 컨소시엄이, 5G 인프라 기술 혁신 관련 분야는 KT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살펴보면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모니터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 유수의 S사는 SK 브로드밴드였던 것입니다. 모니터랩은 앞에서 소개한 정부과제의 결과물이 잘 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정부과제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처럼 클라우드 WAF 고객이 늘지 않는다면 공모가는 매우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니터랩의 미래 수익이 아닌 작년 2022년 당기순이익 7.19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모가 기준 펀은 무려 176.08이 됩니다. 작년보다 수익이 더 많았던 2021년 당기순이익 21.34억 원을 기준으로 펄을 해도 59.32가 됩니다. 누구나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에코프로비엠도 너무 먼 미래의 이익까지 다 끌고 와서 고평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2022년 당기 순이익 기준 펀은 97.41입니다. 모니터랩은 에코프로비엠처럼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 수익이 아님에도 미래 수익을 다 끌어와서 공모가를 높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니터랩의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은 5월 10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5월 11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원래 함께 청약이 예정되었던 프로테움텍, 대유AP의 신주 인수건물 사채는 연기가 되어 함께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4일 뒤인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인 점이 매우 큰 단점입니다. 상장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9일 금요일 CU박스와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상장이 아닌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니터랩의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은 수혜 측 결과 공모가가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9,8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1,82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715.41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니터랩의 1,715.41대 1의 경쟁률은 스튜디오 미르, 오토엠보다 조금 더 높고 마이크로트 나노팀과 거의 비슷한 경쟁률입니다. 모니터랩의 수혜 측 경쟁률을 지난 수혜 측과 그래프로 살펴봐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은 분포가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절반이 넘는 52.56%, 상단이 47.32%, 중간이 0.12%입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는 없었습니다. 모니터랩의 수혜 측 분포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5.7%, 수량 기준으로 6.06%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혜 측 평균 9.21%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청약들과 비교해보면 영창케미칼, NZ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HYTC, 이노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모니터랩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살펴보면 모니터랩과 비슷한 수혜 측 결과를 기록했던 종목 중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없습니다. 모니터랩의 수혜 측 결과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조합에 0.8%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50만 주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9억 원입니다.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모니터랩에 배정된 균등 배정 주식수는 25만 주입니다. 같은 증권사였던 미래에셋증권으로 진행된 투르엔의 경우 23만 2,125명의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투르엔의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대로 청약에 참여한다고 보면 균등 배정 주식수는 1.08주가 됩니다. 모니터랩의 예상 균등 주식수는 한 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랩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으로 개설하실 시 청약기간 중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등급의 최대 청약 주식수는 5만 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49,0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의 공모가 9,8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215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주가 약 107만 주가 있습니다. 모니터랩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낮은 편인 24.6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약 299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예상해보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2.8%로 낮아지고 금액도 277억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34.98%, 일반 청약자가 16.38%, 기관 투자자가 4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 비율이 약 3분의 1인 34.98%로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으로는 약 105억 원 수준입니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60.7만 주,
기타 개인 주주들이 46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를 살펴보면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은 1,070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6년 10월 31일 매우 저렴하게 취득한 것 같습니다. 취득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1개월 뒤부터 매각할 수 있는 산업은행, 사는 캐피탈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공모가에 비해서는 취득 단가가 낮은 4,934원입니다. 12월 뒤에 물량이 풀리는 안랩도 취득 단가는 동일합니다. 모니터랩이 상장하고 약 1개월 뒤에 공모가보다 낮은 취득 단가의 기관 투자자 물량이 약 162만 주나 풀리는 점은 크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퓨런티어 4x4보다는 조금 더 많고 청담 글로벌, 펜트론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모니터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들은 없습니다. 모두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은 보안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정부 과제를 통해 클라우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가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계는 매우 치열하고 경쟁자들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여기에 CU박스와 동시상장인 점이 매우 큰 단점입니다. CU박스의 업종이 AI 업종으로 모니터랩보다는 월등히 좋지만 모니터랩이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더 압도적으로 좋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더 적은 점이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비슷한 보안 관련 업종인 센즈랩의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모니터랩보다 많은 수준이었지만 상장 직후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거의 공모가 근처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일이 4일이기에 자금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성비 청약을 하시거나 청약 수수료가 없는 계좌라면 균등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약하신 분들도 장기 투자를 권해드릴 수 없는 종목이니 빠른 수익 실현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